연방 하원에서 어제 저녁에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기에는 136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 4천만 달러가 배정되기도 했고 또 민주당이 추진해온 그린 뉴딜 정책들의 상당 부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공화당 의원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2,700페이지나 됩니다. 법안의 분량이. 물론 이제 글자도 크고 뭐 한 페이지 안에 몇 줄 안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2,700페이지면은 읽는데 좋게 몇 시간 이상 걸릴 내용이죠. 그런데 어제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에 대한 이 텍스트 문건이 어제 새벽에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반에 기습적으로 이 문건을 내놓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투표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에 이 통과를 시킬 때 여기에 투표를 한 연방 하원 의원들이 이 법안을 처음부터까지 제대로 읽지도 못했을 뿐더러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그리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져주면서 통과가 다 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하원에서는 금요일 마감 뒤에 3월 15일까지 현 수준에서 연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책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은 상원이 옴니버스 자금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행동할 시간을 더 주는 것이라고 워싱턴 이그제미너에서는 보도했습니다. 이 통과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 시간 동안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고 그래서 상당 시간이 지연이 됐고요. 심지어는 원래 수요일에 민주당 하원 전당대회 총회가 있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필라델피아에서 있기로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 행사를 지연시킬 정도로 그 행사 뒤로 미루자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분분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 모여가지고 총회하는 행사가 열리니까 야,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빨리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우리끼리 행사하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압박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로부터 이제 반발을 샀습니다. 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냐 하면은 그 안에 코로나 지원책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코로나 지원책들을 차라리 누락시키더라도 다른 더 큰 내용들, 그린 뉴딜 정책 부분이라든가 베네수엘라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함시켜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모종의 이제 정책적인 암수가 있었던 것이었는데 어쨌든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제 극성 의원들은 코로나19 지원책이 빠지게 되면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지역구 주민들한테 면이 서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크게 반발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안 하진 않겠다, 나중에 하자라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지금 어제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옴니버스라는 것은 유사하거나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법안이 통과된 것이 아니고 옴니버스를 통과시킨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 개의 법안들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통과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떠한 법안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사실은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의원들이 그런 걸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민주당이 짧은 시간 안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지저분한 입법적인 소시지 제조 과정에 대한 분개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시지 제조 과정, 그러니까 소시지 메이킹이라는 이야기는 원래 이제 어떤 말에서 나왔냐면은요. 소세지 만드는 것을 실제로 봤다면 그럼 사람들이 소세지 안 먹으려고 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법안들의 내용을 실제로 다 뜯어보고 연구해보고 한다 그러면 이걸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끼워 넣어가지고 그냥 팩해가지고 통과시키자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킨 그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본인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민주당 내에서 왜 코로나19 지원책 더 이렇게 연장해주고 지원해주는 금액 넣는 거 빠졌느냐라는 반발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민주당 하원 의원들한테 좀 철 좀 들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어쨌든 하여간 가까스로 달래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세출위원회에 따르면은 정부의 모든 부분에 자금을 지원하는 이 옴니버스 법안에는
비정부 지출이 7,300억 달러로 6.7% 증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여기에는 또 공화당의 핵심 우선 과제인 국방비 지출도 5.6% 증가한 42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비 420억 달러, 420이란 숫자하고 그 비정부 지출 7,300억 이건 비교가 안 되게 큰 숫자죠. 비정부 지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리고 추가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 법안,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억 5천만 달러가 지원이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안 된 것 같고요. 미래 변종 대응 비용 7억 5천, 글로벌 보건 이니셔티브 비용 44억 5천만 달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 40억 달러, 방어를 위한 수송,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국방 지원, 경제 지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오정보와의 싸움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디스인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 지금 이제 전쟁 중에는 서로 간에 심리전이 워낙에 극심해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가짜 뉴스들을 서로 퍼부어대고 있죠. 이제 서방 세계 나름대로 가짜 뉴스를 내는 거고 러시아 진영은 중국은 또 마찬가지로 자기들 나름대로 또 가짜 뉴스들을 막 내보내고 있는 그런 건데 이런 싸움을 하기 위해서 2,5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 있는 언론사들한테 준다기보다 해외에 각지에 나가 있는 독립 언론사들, 해외에 있는 언론사들 이런 곳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들이 결국에는 이 서방 세계와 뜻을 같이 해서 이쪽에 유리한 기사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데 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선전 선동 작업에 2,500만 달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립 언론뿐만이 아니라 지역 활동가들 등 여러 가지 활동위원회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연방국제개발기구 AID라는 국제개발기구에다가 1억 2천만 달러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하원은 일단 국방부 그리고 국토안보부 및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였는데 찬성 361표 반대 69표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초당적인 찬성에 의해서 국토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 의견이 거의 없이 적은 반대 의견만 가지고 통과를 시켰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 이외의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것은 찬성 260대 반대 171. 이제 이게 바로 그건데요. 찬성 260대 반대 171. 민주당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찬성했고 딱 한 사람만 프레젠스라는 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권을 한 겁니다. 기권. 한 사람 민주당에서 딱 한 명 기권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을 해서 이걸 통과를 시켰던 거고요. 근데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표가 좀 나뉘었죠.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은 아니군요.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지금 이제 찬성을 하고 그리고 또 5분의 4 정도는 반대한. 공화당은 지금 그 라이노들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계속 라이노들은 민주당하고 같이 뜻을 합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공화당이 똘똘 뭉쳐도 막기에는 역부족인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워낙 똘똘 뭉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보면은 경제지원기금이라는 표제에 따라서 지출된 기금 중에 4천만 달러 이상이 베네수엘라를 위한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표현은 그럴듯하게 베네수엘라를 위한 민주주의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한테 고스란히 다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베네수엘라한테 목돈이 넘어간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중에 일부는 러시아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자유시장 개발, 인도주의 활동, 시민 참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국제 리더십 기금에 600만 달러 이런 거를 이야기를 들어가 있고요. 러시아 중앙정부 관리들에게는 사용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으나 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 법안은 쿠바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의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1,000만 달러를 지원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의 언론 방송
여기에도 돈을 대주는 것인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는 건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예산도 1,000만 달러 들어가 있다. 1,000만 달러면은 한국 돈으로 따지면 11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작은 돈은 아니죠. 연방 하원 세출위원회 대변인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 자금 지원과 관련해 공산당과 민주당이 모두 지지하는 이번 기금은 마두로 정권에 반대하는 베네수엘라의 용감한 시민사회 지도자들과 인권 운동가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투자는 전 세계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하원 민주당과 일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부 측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헤리티지 재단은 성명을 내고 예산 지출 우선에 대한 법안을 비난하고 공화당이 이 법안에 반대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보수 성향의 띵크탱크죠. 근데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안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 진보 정책이 가득 들어가 있다. 보수당 지도자들이 요구해 왔던 대로 코로나19 비상사태라든가 바이든 행정부의 백신 의무화를 뒤집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긴급 코로나19 지출을 추가하고 있다. 코로나19 비용, 지원 비용을 빠진 것으로 이야기했는데 빠진 거는 빠졌지만 그거 말고 또 집어넣은 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국세청에 대한 연간 작은 지원을 126억 달러로 증가시킬 것이다. 국세청에 자금을 지원해서 늘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세금을 높이고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 강제 집행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그 10,000명을 고용을 하겠다라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었죠. 근데 그 중에 5,000명 고용을 먼저 하고 5,000명은 내년에 고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뭐 텍스 리턴을 빨리 처리해주기, 밀려있는 일들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으나, 하지만 결국에 이렇게 국세청 인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수 집행에 이 인력들이 이제 사용될 가능성을 우리가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역사적 수준의 자금 지원과 같은 녹색 에너지 및 기후 정책에 대한 그린 뉴딜 방식의 정부 보조금보다 2배 더 많다. 예, 이런 이야기죠. 40억 달러 이상의 직접 지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의원이 칩 로이 의원인데요. 이 칩 로이 의원은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석유와 가스 생산을 개방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이든의 내무부에 141억 달러를 주었는데 바이든은 올해 단 한 건의 석유 및 가스 임대 판매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국내 에너지 생산을 일체 안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한테 141억 달러 왜 줘야 되냐 이거죠. 파키스탄에서 성연구 자금 지원, 트랜스젠더 개인들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지구 기후 행동주의 등 이 법안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측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연구 활동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 이런 데에다가 지금 미국 시민들이는 돈을 주겠다라고 지금 통과시킨 겁니다. 로이 의원은 트위터에 이러한 것들은 이 쓰레기 기금이 가진 포괄적인 목적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의원들 중 단 한 명도 미국 국민의 자유를 향한 이 공격에 찬송표를 던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으로 일단 공은 넘어갔습니다. 상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제가 봐야 되겠는데 상원 공화당 지도부 자체가 약하디 약해 빠진 상황이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지금 옴니버스가 만들어지게 된 그 배경에는 정부 셧다운을 막자,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자라는 이야기에서 이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당장 3월 중순이면 셧다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다가 이왕 할 거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일괄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상원에서도 지금 이거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정부 셧다운은 상원 의원들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것이죠. 셧다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계속 지켜보고요. 관련된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